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퀴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송재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이 오늘 급격한 좀 조정세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코스닥 쪽은 굉장히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제약주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정재현 멘토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금일 시장의 흐름들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보다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소 시장 0.75%, 0.7%죠. 하락한 212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많이 오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조정이 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대체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수 방어형 섹터로 볼 수 있는 제일모직이 0.3%의 강세, 그리고 SK텔레콤이 3%의 상승을 흐름을 보인 이후에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도 섹터로 볼 수 있는 게 내수 쪽, 특히나 이 제약 쪽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도 섹터에 대한 강세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1분기 실적이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종목이 있는 반면에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즉 차별화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필히 실적은 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입니다. 뭐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학, 은행, 증권 대체로 약한 그런 모습들이죠. 증권 섹터는 어느 정도 이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선이라든가 이런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역별권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그쪽 섹터들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택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길게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일단 접근은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여전합니다. 유효하다라는 점. 지수는 아직까지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박스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상승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0.33% 상승한 716.3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과 다음 카카오가 다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다음 카카오, 동서, 메디톡스 이들 기업이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엔터 쪽이라든가 제약 쪽, 제약 바이오 쪽 섹터는 여전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쪽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따라붙는 그런 전략은 옳지 않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분명히 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유상증자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식의 아마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특히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말고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들 종목군들을 차라리 다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게임주들 많이 올랐었죠. 반대로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차후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컨텐츠 쪽의 주도주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이쪽을 여전히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오르지 못했던 이런 컨텐츠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시는 전략, 아니면은 IT 장비 쪽이죠. 장비 쪽의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종목 장세 지속, 낙관적 전망을 계속 유지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코스피 쪽에서의 조정이 들어온 반면 코스닥 쪽은 여전히 건재한 모습이고요.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었죠. 그때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 바로 웰크론하고 FTN이, 즉 중국의 황사에 관련된 마스크 관련주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장기 성장세를 좀 지니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웰크론이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웰크론이 한 일주일 내내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면서 상승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저곳 채널을 돌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해안을 잡아가시고요.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어떤 종목들을 잡아 들어간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의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늘 시장은 지금 어떤 변동성의 장세로 인식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 유동성의 장세로 인식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다는 것은 그 유동성은 한 번에 빠져 들어왔다가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조정이 건전한 조정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업황들도 있고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구간이 아니다. 유동성의 장이다라고 여러분들 꼭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마음을 좀 치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전번에 한번 전화 드렸었는데, 네. 또, 조광 페인트에 대해서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7,000원에 20%요. 17,000원에 20%요? 예, 예. 비싸게 매수하셨네요? 예, 예.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1분기 실적은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HTS에는 안 나왔죠, 어머니? 모르겠어요. HTS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실적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그죠? 나왔네요. 일단 실적 발표. 실적은 나왔어요. 영업이익 43억에 당기순이익 49억 나왔네요. 2015년 1분기. 그죠? 좋아요. 좋아요. 안 나왔다고. 괜찮게 나왔어요, 언니. 예. 괜찮게 나왔는데, 일단은 뭐, 흐름은 괜찮아요. 근데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조강 페인트가 어떤 기업인지를 알고 계시죠? 예, 예. 페인트 만들잖아요. 그죠? 예. 페인트 어디에다 많이 쓰죠? 아파트? 그죠? 뭐 이런데, 집이라든가, 뭘 예. 꾸밀 때, 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용을 예.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대책이 정부 정책이죠. 예, 예. 그죠? 그럼 뭐 집을 많이 짓는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페인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예. 그럼 당연히 움직일 수가 있겠죠? 예, 예.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예. 네, 가져가셔도 알겠습니다. 괜찮은데, 17,000원짜리 때는 좀 비싸요. 그럼 얼마 그죠? 정도면 매도를 했다가 또 샀어요? 빠지면은, 예. 사셔야죠, 이제. 한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눌림이 오면, 물을 타요? 물 타는 게 아니라 단가 낮추는 거. 네, 물 타기는 빠져나올 생각으로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거죠? 예. 수익을 내고 나오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예. 한 18,000원 정도 때, 예. 그 정도에 일단 추가 매수한 거는 매도를 하시고, 예. 예.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실적 발표할 때까지. 실적이 아시겠죠? 나왔다가요. 2분기 실적.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사조산업인데요. 예.
제가 고점에 샀는지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98,000원요. 98,000원요? 예.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30%예요. 30%.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라붙으면, 이래 물려버리면, 이제는 막, 본전이라도 와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예. 그죠? 예. 그래, 그 고점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한번 크게 물릴 때, 어차피 올라오면, 본전만에 거의 팔게 되는데, 그걸 뭐하러 따라붙으세요? 그러게요. 수익이 나도 크게 못 나는 종목이고, 그 고점대 영역하고, 자, 이게 4만원에서 그 2배를 뛰어넘는 거의 3배 가까운 11만 6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그러면 그 3배 가까이 되면, 아이고, 이거는 더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도, 아무리 생각이 들어도 안 쳐다봐야 돼요. 예. 그런데, 일단 뭐 따라 붙으셨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참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답이 없습니까? 답이 없는 건 아니고 한참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참 얼마나요? 한참 기다려도 한 10만 원 부근 오면 또 빠질 것 같아요. 10만 원 오면 빠진다고요? 10만 원 부근 오면 또 빠질 것 같아요. 예. 그냥 본전이라도 오면 좋겠어요. 그래. 이래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종목 안 따라가셔야 되겠죠, 그죠? 예. 어차피 본전에 팔 거면 그 마음 졸여가면서 그 뭐하러 투자를 해요. 그냥 돈을 놀라놓으면 되지. 그죠? 이거 손에 안 잡히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 주식이 그러면 밥도 안 넘어갑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자, 일단은,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제가 빠진다고 보는 최대 폭은 71,000원입니다. 71,000원까지 빠졌다가 올라올 수는 있는데, 71,000원을 깨고 내려오면, 팔아야 돼요, 그거는. 71,000원 깨면 팔아야 된다고요? 예, 종가상 71,000원을 깼다. 그럼 팔아야 돼요. 그럴 바에는 지금 파는 게 안 난가요? 뭐, 여기서 반등이 71,000원 안 주고 반등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올 수는 있다는 얘기지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미래를 다 아는 것 같은 건 지금 사실 어머님은 고통받고 있겠지만 저희는 이거 매도를 때려야 되겠죠. 들어가서 대주거래를 해서 그 떨어지는 줄 뻔히 알면은 매도 때려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매도를 못 때리죠.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 빠질 줄 알면 여기서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71,000원에 다시 잡으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들고 가보셔야 되는 차례대고, 한 5개월에서 6개월 오면 한 10만원대 이상은 회복을 할 것 같아요. 예. 5개월에서 6개월. 5개월에서 6개월, 그 전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반기 완전히 올 연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사조 산업도 그렇고요. 사조 시푸드도 그렇고, 이게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어떤 이유예요? 이게 땅이 현대에서 지금 10조 5천억 원에 샀는 땅 있잖아요. 한국전력 부지. 예. 예. 그 근처, 삼성동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근처 땅을 사조 시푸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지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조 그룹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예. 예, 자산가치 재평가죠. 그죠? 그래서 올라간 건데 땅값이라는 것은 어머니 아시다시피 한참 사람들이 몰릴 때 거품이 조금 확 꼈다가 거품이 금방 사그라들죠. 예.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알고 있었으면 따라 안 붙었어야 돼요. 올라간 이유를 알았으면 따라 안 붙었어야 됩니다. 그럼 8만 중간 8만 5천 원 정도 돼서 만약에 올라오면 그냥 손절해버리는 건 어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이 종목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겠습니다만은 이미 들어가셨다면 예. 한번 버텨보세요. 한 5, 6개월까지.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이게 7만원 추세선상 7만원을 깨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 손절가는 7만 원 딱 잡아보자고. 7만 원에 종가상 7만 원을 깨면 내가 일단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예. 네.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너무 손실이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그 밑으로까지 안 올 가능성이 더 높은데 예. 마지노선이 7만 원이란 얘기예요. 예. 네. 예. 아, 예. 그 반등 주면 나오세요. 그냥 그 크게 올라가도 크게는 못 올라가요. 네. 예. 반등 주면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라도 반등 바로 주면 나오셔야 돼요. 10만 원 반등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죠. 그래,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걸 2,000원 수익 보려고 그렇게 들어가신 거 아니었는데, 그죠? 2,000원 그냥 수수료는 되겠네요. 어떡해. 예, 2,000원 갖고, 예, 몇 줄을 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당 2,000원 보시면, 뭐, 수수료 떼면, 예, 밥값 정도 나오겠고. 근데 본전하려고 5, 6개월을 기다리려니 그것도 좀 그러네요. 그렇다고 손실 중에서 여기서 잘라보면 어머니 돈이 없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5, 6개월이라도 기다려갖고 본전이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여기서 잘라버리면, 예. 손실이 크시잖아요.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많이 해보겠다. 예. 확실한 종목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없으면서 왜 그러세요? 뭐 확실한 종목이 있으면 그렇게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들어가셨는데, 다음 종목도 제가 봤을 때 확실하지 않은 자리에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 손절하고 또 들어가서 그것마저 또 손실을 크게 봐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돈만 자꾸 이 주식시장에 갖다 바친 게 돼요. 우리 집 주소 가르쳐 드릴까요, 어머니? 돈을 갖다 버리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갖다 버리시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더 들고 와보세요. 일단은 따라 붙으신 게 좀 잘못되셨어요. 네. 다음번에는 절대 따라 붙지 마세요.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저는요. 네. 우리산업홀딩스를 10%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격 전번에 기준. 한번 상담을 드렸는데 한 7,000원 선에서 매도하라 그러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우리산업홀딩스. 네. 그리고 그 분할이 될 때까지 가지고 계신 거세요? 네. 그럼 우리산업도 갖고 계시겠네요? 우리산업은 그때 이제 매도하라 그러셔서 네. 매도했어요. 매도를 하시고 우리산업홀딩스만 갖고 계신다? 예, 홀딩스는 한 7,000원 선에서 매도하라 그러셨는데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일단은 우리산업홀딩스, 그러니까 우리산업을 매도를 하셨으면 네. 우리산업홀딩스는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네. 네, 이제는 지금 7,000, 그러니까 1,500원 정도의 매수가 된 거죠? 네. 그죠? 분할이 되면서. 네. 그럼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일단 실적이 네. 그래도 괜찮게 나왔어요. 네. 네, 테슬라 모터스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 모터스도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전기차 만드는 업체 있죠? 네. 네, 그게 괜찮으니까 우리산업홀딩스도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2분기 때도.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만 더 가지고 가보세요. 네. 가지고 가실 때 9,000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십시오. 예,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느냐고 그때 물어보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때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길게 들고 가실 종목이라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정재훈 멘토님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제가 IQ 아시죠?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정보인증요. 한국정보인증?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1,850원요.
11,850원. 비중은 얼마나 되신데요? 25%요. 25%. 자, 역시 어머니도 마찬가지시죠? 고점에서 따라붙으셨습니다. 그죠? 네. 핀테크 산업이에요. 아무리 이게 핀테크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4,000원에서 15,500원까지 힘없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당연히 쉬고 가야 되겠죠. 그럼 그게 속도적인 측면에서 떨어질 때 그 속도가 붙고 떨어질 때는 원래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매수 시점은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뺐다가 다시 반등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속도를 붙이면서 떨어질 때는 절대 앞으로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머니? 제가요, 이것을, 처음부터 계속 샀다 팔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려버리는 거예요. 꾹 쥐고 있으면 안 물려요, 어머니. 꾹 쥐고 있으면 안 물리는데, 4,000원대부터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신 분들이, 저거 또 올라가니까 또 사요. 또 수익 나니까 또 한 번 팔았다가 또 따라 붙어요. 또 수익 나니까 또 따라 붙어요. 그러다가 크게 물립니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단기 매매는 결과적으로 내가 먹었던 걸 다 뱉어내는 방식이에요. 중장기를 쥐고 가셨으면 아마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불안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요, 예. 또 올라갈까요? 또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라갈지를 모를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9,600원이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1년 들고 있다 팔았다 다시 산 거예요. 1년 들고 있다가 다시 팔았다 산 거예요. 네. 네. 1년 들고 있다가 다시 팔았다가 샀으면 수익은 크게 보셨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세요. 수익 크게 보셨는데 뭐,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조금 덜 먹었다 생각하면 되지 뭐. 자꾸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선 9,400원 잡아놓고 들고 가시면 되죠, 뭐. 그러면 충분히 뭐, 이때까지 드신 게 있으니까 크게 걱정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9,400원 손절감 잡아놓고 들고 가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나요? 예,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전에 한번 상담 2번 했죠. 6,300원. 16,300원? 예. 비중은요? 한 35% 정도 됐는데, 오늘 좀 뺐어요. 오늘 좀 뺐고, 예. 제가 뭐라고 어디까지 상담해 드렸죠? 그때 18,000원 선 넘어가면은 전화 한 달러 하셨거든요. 네. 예, 그냥 오늘 9,500원에 좀 뺐어요. 10% 정도 빼고. 네. 남아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빼야 될지,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될지. 일단은, 예. 하나케미칼이 이게 태양광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좀 하느냐거든요. 네. 지금 원료 쪽이나 이 부분들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 쪽은 사실 25% 비중이에요. 사업의 매출을 상으로만 보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크게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항상 이 하나케미칼이 그 부분들 때문에 발목이 묶였던 상황이었었어요. 예. 이 태양광 사업이 좀 안 좋게 진행이 되니까 업황 자체가. 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케미칼이 혹시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더 갖고 있어야 되나, 다 빼야 되나, 그랬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바이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예. 이 하나케미칼의 바이오 시뮬러는 이제 바이넥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요. 제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약 바이오 쪽 섹터가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움직였고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조금 오늘 고점에서 정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죠? 그럼 나머지는 예.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사실 그것 이게-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지금 들고 있어야 되나? 지금 주가의 수준을 보게 되면 예. 요만큼 올라가고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요만큼 요 고점을 넘어가니까 요 폭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예. 그럼 오늘 단기적으로 고점이 다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35%, 아니 몇 퍼센트에서 줄이셨다 그랬죠? 오늘 한 15% 뺐어요. 15%를 빼셨으면 절반 조금 안 되게 매도를 하신 거네요, 그죠? 예. 9,500원이요. 19,500원이요. 그러면은, 예. 여기서 한 5% 정도만 더 매도를 하세요. 차익을 하세요. 더 매집을 하라고요? 매도를 하시라고, 챙기시라고요. 매도요? 예, 5%만 더. 예. 예,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예. 조정을 받을 거예요. 아, 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다시 매수를 좀 해보신다든가, 예. 아니면 나머지 물량을 17,000원이 깨지면은 다 전량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목표가를 한 24,000원 정도 때까지 여유있게 잡고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아, 지금 있기에 제가 10%는 11,500원에 사진 거거든요. 아, 10%는 예. 좀 싸게 잘 사셨네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그 부분들을 17,000원을 익절가를 잡고 예. 2만원대까지 일단 보세요. 요 자리 예. 때까지. 한 24,000원, 25,000원 요 정도까지는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예. 그 정도까지만 한번 끌고 가보세요. 좀 여유있게. 그럼 16,300원짜리는 다 오늘 빼보고 그렇죠. 11,500원짜리만 나눌까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네요. 17포인트가 빠진 2121선에서 마감이 될 듯 보입니다. 일단 변동성 장세가 아니고 유동성 장세라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매도 자리 때는 아닙니다. 기관들이 또 나쁜 짓을 하네요. 전년도로 기관들이 강하게 팔더니 오늘도 기관들이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소폭이나마 매수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대형 종목군에서 역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현대차가 오늘도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전일 상승했던 그 부분을 조금 반납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SK하이닉스는요, 추세상 지금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금일은 소폭 조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다른 종목군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선상에 있는데요. 자, 현대모비스가 오늘도 빠지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 3인방,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들, 일본의 어떤 엔제에 대한 침해 부분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한국 자동차가 중국 쪽에서도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이 차량 운송 쪽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예요. 코스피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만 거의 강보합 수준이 약한 부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될 듯 보입니다. 714선에 마감이 될 듯 보이는데요. 금일도 외국인이 굉장히 강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국인이요, 검은 머리 외국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중국계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빠지는데 다음 카카오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전일 상승에 대한 부분이겠죠. 예,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CJ ENM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2 컨텐츠리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죠. 전일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문화 콘텐츠는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 하반기에 화두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클로징벨이 울렸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 오늘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종목 장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성장 쪽의 종목들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지원 멘토님께서 마감 시장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0.78% 하락한 2122.81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의 매수는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은 기관 쪽에서 2,500억의 매도를 하면서 2,120선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밀리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금일 외국인 선물 매도가 1조가 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내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좀 필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외국인 쪽에서 현물까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면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종목군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구간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힘이 좀 그다지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즉 중소형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소형주장은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소형주 또한 마찬가지죠. 결국 여전히 중소형주 쪽이 좀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의외로 반대로 상승 마무리가 됐죠. 0.24% 상승한 715.6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를 해줬죠. 362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줬는데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이 업종 대표주들,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나 업종 대표주들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많이 빠져있는 주식군들 중에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 때부터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매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실적이 좀 여전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특히나 여기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100억,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지만 투신 쪽에서 6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난 이후부터 지금 5월 7일경부터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쪽과 투신 쪽의 이 힘이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종목장입니다. 여전히 종목장인데 너무 많이 올라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이 변동성이 좀 나왔을 겁니다. 이 변동성은 계속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많이 올라갈 그런 종목군들보다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서 매매를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꼭 그러한 관점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조금 긴 안목에서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저희 생각이 동일합니다. 긴 안목에서 자꾸 장을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변동성장이라고 파악하기보다는 유동성장이라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유동성장은요, 결국은 길게 보셔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짧게 보셔서 해답이 나오는 쪽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만 명확한 해답을 주는 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종목이 안 움직인다. 지금은 제약 쪽만 움직이니까 제약 쪽을 따라가 볼까라는 생각보다는 제약 쪽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긴 안목에 봤을 때 성장주 쪽에 갈아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성장주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지금 바로 주십시오. 예, 오네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LMS. 예. 매수가는요? 18,300원에 40%입니다. 18,300원에 40%. 예. 자꾸 내려가네요. 이거 뭐 팔아뿌릴까 어찌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전에 한번 상담하셨죠, 아버님? 예. 제가 그 얘기 드렸었죠. 이게 AMOLED 쪽 관련이 돼 있다. 그런 얘기 드렸었죠? 예. 네, 그러면서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요, 이 OLED 화면과 LCD 화면과 LED 화면, 그리고 AMOLED 화면 구별이 잘 안 돼요. 조금 더 선명하다 아니다 차이뿐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AMOLED 쪽이 불량률이 또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이 자꾸 뒤로 늦춰지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그쪽으로 좀 덜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 주가는 계속 빠지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지금 영역대가 바닥권 영역이라서 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실은. 예. 네, 거의 바닥권 영역까지 내려왔고, 지금 영역대에서 파는 구간대는 아닌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화질 쪽에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신기술 쪽보다는 이제 화질 쪽으로, 신기술이 별로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화질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삼성도 이제 화질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LG는 예전부터 LG 디스플레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IPS 패널 그리고 화질 쪽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LMS가 여기서 저점만 잘 극복해 준다면 올라올 수 있는데, 바로 올라오지는 못해요, 아버님. 이렇게 막 흔들거릴 거예요. 흔들거리면서, 한 본격적인 상승은 한 2개월, 1-2개월 정도 뒤부터 시작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라올 거는 같은데, 그때 올라올 수 있는 한계치의 폭을 어디까지 두셔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25,500원 부근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됩니까? 한 6개월요? 예. 예, 한 6개월은 기다리셔야 돼요. 25,500원까지. 예. 6개월 정도 기다리실 수 있으면 한번 기다려보세요, 어머님. 올라갈 수 있다 하면 기다려야지요. 1년이라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가망이 없다 하면 내일이라도 팔아버려야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가망이 없지는 않은데, 예. 단지 지금 시장에서, 그쪽 시장으로 빨리 안 가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AMOLED 쪽은 아마, 향후 미래 쪽으로 봤을 때는 간력력은 낮아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 당장 볼 영역이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좀 급하게 붙으셨어요. 근데 내가 급하게 매매했다고 해서 급하게 또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들고 와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문자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맵제를 매수하셨네요. 45,000원에 14%네요. 웹젠이 게임주죠, 게임주. 게임주인데, 금일 한 3% 가까이 좀 밀려 내렸습니다. 일단, 4만원짜리 때, 4만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45,0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웹젠이 이 뮤라는 게임으로 좀 잘 나가고 있죠. 국내보다는 해외 쪽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도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00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상당히 급하게 성장을 했죠. 당분간 조금 매물사를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61선 기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약 한 4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5483님, 금호타이어 9,100원에 매수 15%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신문 읽어주는 남자 전혀 안 보셨는 모양입니다.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타이어주 앞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언제 드렸냐면요. 지금 좀 한참 됐어요. 한 달도 훨씬 넘은 얘기인데, 왜 그때 그 얘기를 드렸냐 하면, 중국에서 중국 캠차이나라는 곳에서
피렐리 타이어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이 저가 타이어 공세에 나설 확률이 높다. 이것은 한국 타이어 업계에 침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타이어주는 당분간은 보시지 말라는 얘기를 꼭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모두 빠지는 타이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이 9,100원에 들어갔던 이유는 이게 지지를 형성하지 않겠나. 왜? 두 번이나 들었던 과정에서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지지가 돼야 되는데 산업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발생을 하니까 이걸 무너뜨리고 내려왔어요. 그죠? 이걸 무너뜨리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그러면 다음번에 저항대는 어디냐면 9,100원이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등 시에 9,000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900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 조금 반등의 타이밍을 노리셔서 8,900원이라도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때 타이어주 안 좋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이 1,500원, 특히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 1,500원 부근에서는 파시는 게 이제 향후 시장을 봐서라도 파시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창에이타놀을 매수하셨네요. 32,800원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창에이타놀이 좀 많이 올랐어요. 주정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베트남 쪽 시장에도 진출을 했었죠. 최근에는 저도수에 대한 술들이 좀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불티나게 좀 판매가 되고 있고 이런 주정사업으로만 이 창에이타놀 같은 경우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꾸준하게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창에이타놀도 마찬가지로 내수 섹터죠. 내수 섹터에 대한 이 주도 업종 군으로 일단 포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4만원 정도 때까지는 1차적으로 좀 들고 가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니까요. 보유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9358님 SBS 49,700원에 10%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야, 참 올해도 잘 견디셨습니다. 49,500원이면요.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013년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부근의 고점에서 물려 계시다가 반토막이 넘겨났을 때도 견디셨습니다. 근데 왜 더 못 기다립니까? 그죠?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디지털 방송의 상업화, 그 다음에 방송 사업의 상업화로 인한, 상업 극대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광고 종량제,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고 내고 있고 그것이 실적까지 뒷받침되어 준다면 전 고점대 영역인 51,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좀 지고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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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시나요?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자로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매수하셨어요. 25,800원에 100%네요. 몰빵. 대책이 없죠? 25,800원이면. 네. 매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업은 매도의 의미가 없고 일단 손절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두 가지죠. 가는 놈을 살 것이냐 기다릴 거냐. 그죠? 근데 오히려 이거는 기다리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기다린다 하더라도 크게 수익을 원하면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거의 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합병 이슈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은 좀 단기적인 흐름들이 아니라 상당히 좀 길게 봐야 될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계속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밀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22,000원대까지는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이 고점에서 따라 붙으시거나, 그 다음에 몰빵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좀 종목이 안 좋으면 참 갑갑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5,050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 5%입니다. 예. 별로 의미 없죠, 어머니. 파세요. 네. 5% 갖고 뭐, 비중 5% 갖고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 본들, 뭐 얼마나 더 수익을 낼 것이며. 그리고 지금은 전고점대 부분까지 왔는데다가, 예. 지금 전고점대 왔는데, 자, 인바디가, 헬스케어 산업 쪽으로는 선두주자를 지금 치고 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다른 유헬스케어 쪽이나 이런 쪽을 보면 아직 좋지 못해요. 근데 인바디만 도개청청 갈 수 있다. 그것도 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인바디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다른 유헬스케어주들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인바디 쪽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급하게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는 비중도 크지 않으신데다가, 예, 지금 구간이 거의 이제 전고점대 영역까지 왔다. 그러면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정리해야 되겠네요? 예. 내일 장 오르든 내리든 가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문자 하나 보도록 하죠.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하셨네요. 23만 7천원에 매수했습니다. 비중까지 같이 보내주셔야죠. 앞으로는 비중 안 보내주시면 상담 안 해드립니다. 현대글로비스 한번 볼게요. 현대글로비스 참 안 좋죠? 23만원짜리 때. 제가 안 좋다고 몇 번이나 얘기 드렸는데도. 그건 모르겠고요. 23만 8천원짜리 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역별 종목군들을 좀 많이 좋아들 하세요. 아무래도 조금 더 20만원, 21만원짜리 때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일단 저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0519님, SK증권, 1575원에 45%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들고 가십시오. SK증권 좋습니다. 지금, 증권 화랑기에서 증권주를 하나 들고 가고 있다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증권은 좀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증권 좀 좋은 게요. SK증권, 대우증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빠르게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리려고 막판에 조금 스피드 상담을 했어요. 그죠? 예, 별로 호응이 없으시네요. 예, 저희 내일도 빠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하나라도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